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해서 탕비실에 있는 자판기를 망치로 확 부숴버리고 사장님실 문을 쾅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더 이상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이제부터 제 부모님이고 이 회사는 제 학교입니다. 라고요. 아, 10중 8구는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겠죠. 보안 요원 부를 수도 있고요. 네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파헤칠 자료는 여러분이 방금 상상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짓이 사실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가장 완벽한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가 그 5년째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되는가? 라는 한 개인의 아주 현실적이고 평범한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흔한 커리어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직장, 월급,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 자체를 아예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거대한 철학으로 번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늘 학습과 성장을 즐기시는 청취자님들이라면 오늘 이 거대한 세계관에 뇌 구조가 완전히 재부팅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는 매일 피곤하게 출근하는 직장, 그리고 매달 25일 통장에 찍히는 그 월급의 의미를 완전히 해체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저한 교환 법칙 있잖아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돈을 빼먹는다. 이런 자판기 같은 노동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도발적이죠. 직장을 학교로, 사장님을 부모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회를 배우는 학생으로 재정의를 하니까요. 일장이 학교다. 사실 이 비유 자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흔히들 직장에서 배운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보통 직장에서 배운다고 하면 뭐 엑셀 단축키 외우는 거나 보고서 깔끔하게 쓰는 법 같은 그런 직무 스킬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학교는 그런 얄팍한 직업 훈련소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10대나 20대 때 다녔던 그 정규 교육 과정이 지식을 갖추는 기초학교였다면 직장은 사람들과 직접 부대끼면서 사회의 모순과 이치를 깨우치는 실전 사회학교라는 겁니다. 오, 실전 사회학교요? 네. 자료 관점에 따르면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카페든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든 본질은 똑같아요. 그 앞에 붙은 상호명은 사실 여러분이 입학한 사회대학교의 캠퍼스 이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 정도 소속돼서 활동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학교 출신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는 삼성맨이다 이 말이 곧 나는 삼성이라는 사회 캠퍼스에서 수학한 학생이다 이런 선언과 같다는 논리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하려고 이력서 쓰고 피말리게 면접 본 게 사실은 인생대학교 사회 캠퍼스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학 시험이었다는 거네요. 네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청취자님들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롭게 반론을 좀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학교라는 비유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사장님이 사회부모라는 건 솔직히 좀 선을 넘은 것 아닙니까? 아, 현실의 사장님들을 떠올리면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 출근하면 제 보고서 팍 집어던지면서 실적 압박하는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수두룩한데 그분들 보면서 아, 나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부모님이시구나 이렇게 공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현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괴리감이죠. 만약 환경이 제 멘탈을 갉아먹는 완전 독성 환경이라면 거긴 당장 자퇴해야 하는 망한 학교 아닌가요? 여기서 자료가 말하는 사회부모라는 개념을 감정적인 잣대로 해석하시면 약간 오류에 빠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애로운 부모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감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니라고요? 네, 구조적인 스폰서십으로 보셔야 해요. 내가 사회라는 더 큰 무대에서 구르고 떼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활동 경비를 제공하는 시스템적인 후원자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 사장님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성격이 좋든 괴팍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구조 자체가 스폰서라는 거군요. 맞아요. 직장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당신이 사회 공부를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 거시적인 이치를 보라는 거죠. 만약 학교 교장 선생님 성격이 나쁘다고 해서 그 공간이 학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도저히 배울 게 없는 학교면 자퇴하고 전학 갈 수는 있겠지만 직장은 나에게 주어지는 실전 교육의 장이라는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악당이더라도 내가 거기서 얻어갈 경험치랑 배움의 인프라가 있다면 철저하게 학생 입장에서 그걸 다 흡수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직장이 학교라는 프레임은 이제 완벽히 납득이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모순이 하나 딱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아니, 직장이 학교고 제가 학생이면 왜 제가 돈을 받습니까? 원래 학생이 학비를 내야 정상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매달 25일 제 통장에 꽂히는 이 소중하고 귀여운 월급의 정체는 대체 뭡니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다루는 자료의 가장 논쟁적인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의 뼈를 때리다 못해 진짜 가루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뼈가 가루가 된다고요? 기대되는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월급은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모으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네, 재산을 모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학생이 사회 공부를 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는 데 쓰라고 주는 일종의 장학금이자 연구 경비라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성장 경비라고요? 저 자료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문장이 자연은 당신에게 재산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직설적이죠. 아니, 월급이 경비면 막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재밌는데요. 학생한테 경비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헛바람이 들어서 홍콩으로 놀러 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 홍콩이요? 본업인 사회 공부는 내팽개치고 쾌락만 줬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딱 필요한 만큼, 딴 생각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경비만 내려준다는 논리입니다. 야, 이거 청취자님들 지금쯤 운전대 꽉 쥐시거나 설거지 하시다가 수세미 던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가는 미쳐 날뛰는데 말이죠. 네, 다들 파이어족이다, 짠테크다 하면서 무지출 챌린지까지 하는 마당에 돈을 모으지 말라니요. 심지어 이 자료는 그 귀한 경비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잖아요. 네, 그 경비의 쓰임새를 보면 이 철학의 진짜 진면목이 딱 드러납니다.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지 말고 친구들이랑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라고요. 소고기요. 짠테크족들 뒷목 잡는 소리가 들리네요. 거기다 한 달에 책 한두 권 사고 발레나 뮤지컬 같은 공연도 보러 가고 국제 영화 한 편 보면서 전 세계 만리를 앉아서 간접 경험하라고 하죠. 와, 철저하게 문화 흡수랑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전액을 투자하라는 거군요. 근데 짠테크족 입장에서는 야, 지금 소고기 먹을 때냐? 그 돈 모아서 미국 주식 ETF를 사야지 이럴 텐데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자료는 그렇게 문화생활 다 포기하고 통장 잔고만 늘리는 행위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나중에 100%다 빠져나간다고 약간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던데요. 이건 좀 미신적인 협박 아닌가요? 겉보기엔 좀 미신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매우 냉혹한 심리적, 경제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의 핵심 개념인 질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질량이요? 사람 내면의 수준이나 역량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고 책과 예술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게 전부 이 내면의 질량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싹 다 생략하고 방구석에 고립된 채 돈만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 잔고는 10억인데 세상을 읽는 지혜나 정서적 지능은 100만 원 수준에 머무르 있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불균형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죠. 질량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은 큰 경제를 감당할 안목이 없어요. 시야가 좁으니까 사기꾼의 달콤한 거짓말을 분별 못하고 투자했다가 망치고요. 을 일으켜서 그 뒷수습에 또 큰 돈이 깨지고요. 맞습니다. 또 문화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았으니까 직장에서 받는 압박감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발현되죠. 결국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다는 논리입니다. 와, 미신이 아니라 완벽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였네요. RPG 게임으로 치면 제 캐릭터의 지능이나 방어력 스탯은 레벨 1인데 인벤토리에 금화만 잔뜩 쌓아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고레벨 몬스터는 해커들한텐 탈탈 털릴 수밖에 없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면의 스탯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향한 진단도 딱 이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한국인들이 지식과 기술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똑똑하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사회교육, 즉 문화를 흡수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내면의 질량을 키우는 훈련이 철저히 부재하다고 진단하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어느 순간 정체되고 주저앉고 있다는 거군요.
진정으로 잘 사는 건 통장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높은 생각의 질량을 가지고 이 세상의 다채로운 문화를 즐겁게 누리며 사는 거다. 와, 이거 뼈를 세게 때리네요. 통장 숫자에 집착하던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일침이죠. 좋습니다. 제 뼈가 아주 시원하게 부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동네 카페에서 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장학금으로 문화를 쫙 흡수하고 사람들과 교류해서 제 내면의 스탯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쳐요. 네,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이제 5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사장님과 어떤 협상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드디어 처음에 던졌던 5년째 아르바이트를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등장하거든요. 보통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급여 인상이죠. 저 5년이나 일했으니까 시급 말고 월급으로 이만큼 딱 맞춰주세요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당연히 돈 얘기부터 해야죠. 하지만 자료는 정직원의 진정한 자격을 돈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해야 합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출근하며 일궈낸 신용은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아, 그 자산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라 이거죠.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개선할 점은 제발 개선 좀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직원 협상의 조건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달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솔직히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 돈은 알아서 주시고 제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전적으로 저를 믿어만 주십시오. 이러면 현실에서는 순진한 호구 취급당하기 딱 좋잖아요.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호구 같죠. 하지만 이 주전 기저에는 자연의 법칙 혹은 사회의 거대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무서운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요? 네. 돈은 내가 입으로 달라고 떼를 쓴다고 더 주고 가만히 있는다고 덜 주는 그런 얄팍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냐. 즉, 내가 창출한 활동의 크기와 그걸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 0.1%의 오차도 없이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아, 일종의 구독 모델 같은 거네요. 회사가 나의 가치와 잠재력을 구독하는 거예요. 눈앞에 시급 몇천 원 올려달라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돼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면 회사는 저를 잃지 않으려고 알아서 더 큰 보상을 준다? 네. 알아서 인프라를 깔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대한 사회 학교가 나를 인정하고 온전히 믿어준다라는 심리적 안전감의 증표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급여라는 결과물은 거대한 시스템에 그냥 맡겨두고 개인은 나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것인가 이 행위의 본질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돈을 쫓지 말고 나의 역할과 신뢰를 쫓아라. 그러면 경제력은 내 질량의 크기에 맞춰서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에, 이거 5년차 아르바이트생 고민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이야기 깊이가 해저 2만 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맞아요. 청취자님, 지금부터는 진짜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이 자료의 제일 무서운 점이 개인의 성장이나 직장 내 신뢰 구축을 넘어서 어느 순간 스케일을 우주급으로 확장해버리거든요. 네,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갑자기 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 인류 평화, 그리고 홍익경환이 등장해요. 도대체 동네 카페 알바생이랑 세계 평화가 무슨 상관인 겁니까?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려면 자료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세계관의 종착역을 보셔야 해요. 이 자료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단순한 국가나 경제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보나요? 인류 전체를 이끌어갈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연이 혹은 하느님이 혼신을 다해 조성해 놓은 거대한 글로벌 인큐베이터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글로벌 인큐베이터요? 와, 스케일 진짜. 네, 과거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에 밥만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났던 조상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현대인들은 모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홍익인간으로 성장해야 할 운명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주장이죠. 이거 완전히 서사시급 RPG 게임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동네 카페라는 초보자 마을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슬라임을 잡는 이유가 그냥 그날치 여관비나 물약값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단순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사람 관찰하고 문화 흡수하면서 레벨업을 하다 보면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렙 홍익인간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완벽한 빌드업이네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맞습니다.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편향을 다 걷어내고 보면 결국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단문 이래의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현대적인 직장 생활에 딱 접목시킨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처한 위치가 사회의 상층이든 중층이든 맨 아래 하층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 타인과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이념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매일 내리는 커피 한 잔이 손님들의 하루를 어떻게 위로하고 나아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 에너지를 미칠 건지 철학적으로 사유하라 이거군요. 여기서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유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추풍 낙엽 비유요. 네. 자료에서는 삶의 확고한 이념과 목적을 갖춘 사람들은 사회가 아무리 요동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모여서 큰 뜻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반대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 일하는지 목적도 없이 오직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 돈 자체에만 매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경제 위기라는 바람이 불면 마치 가을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추풍 낙엽처럼 바스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멘탈이 무너지고 상황에 휩쓸려서 완전히 토태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이념을 갖추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결론이죠. 와,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의 마스터 플랜이네요. 청취자님, 우리가 지금까지 딥다이브한 이 자료는 결코 단순한 직장생활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직장이라는 실전 흑교에 들어가서 월급이라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세상의 문화를 흠뻑 흡수해내 내면을 틔우고 그 신뢰와 역량으로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로 성장하라는 정말 거대하고 눈부신 삶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따라오고 나면 당장 내 일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노동과 보상이라는 그 납작한 1차원적 거래에서 빠져나와서 인류애라는 숭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수련의 장으로 내 직장을 격상시키게 되는 거니까요. 청취자님, 이제 내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 오르실 때 혹은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열어보실 때 느끼는 감정은 아마 오늘 방송 전과는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그저 조직의 부속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기계적인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부딪히며 배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엘리트 수련자이자 미래의 지도자니까요. 네. 첫 시작에서 말씀하셨던 그 낡은 자판기를 부숴버릴 용기가 이제는 생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교의 문을 당당히 열어 젖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찬찬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심층탐구 신안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님께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만약 당신의 현재 직장이 정말로 당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우주가 마련해준 사회의 학교이고 매달 꼬박꼬박 꽂히는 그 월급이 당신의 내면적 질량을 펌핑해주기 위한 학습 지원금이라면 청취자님은 지금 그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귀한 장학금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저 은행 통장에만 꽁꽁 묵혀두고서 진짜 당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줄 동료들과의 진솔한 대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줄 다채로운 문화생활, 즉 인생의 진짜 현장 학습은 모조리 결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의 일상에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동의 기계가 아니라 삶의 준리를 배우는 위대한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탐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